주변에서 마리라고 불렸던 오드리 마리 프레이저는 엘라베마주 애니스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951년 고등학교에서 프랭크 힐리라는 남성과 결혼해 1년 뒤에 첫째를 낳게 됩니다. 마리는 좀 명예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높은 곳을 우러러보고 그곳에 가기 위해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좀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옷매무새도 갖추어야겠죠. 돈 쓰는 것을 좋아했고 옷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1960년에 마리는 딸 캐롤을 낳았는데 캐롤이 그다지 마리를 닮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는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캐롤은 어느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얼 해도 기쁘게 해줄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고 제가 어울렸던 사람들 모두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왜 남편도 아니고 자신을 안 닮았는데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거지? 싶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외모나 성격이 닮기를 원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2의 분신 같은 느낌이랄까요? 1970년대로 넘어오며 프랭크의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일까요? 병원에 찾아갔지만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75년 5월, 프랭크는 울렁거림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은 세균 감염을 의심했고 치료를 이어갔지만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간염을 진단받은 그는 병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이승을 등지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만 달러가 넘는 보험금을 받은 마리는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일까요? 마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3년 뒤에 캐롤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캐롤은 메스꺼움 등을 겪기 시작했고 응급실까지 갈 만큼 상태가 나빴습니다. 마리는 성심성의껏 캐롤을 챙겼지만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검진을 위해 다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 싶어 정신과 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했습니다. 캐롤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검사를 받는 동안 마리로부터 2번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주입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캐롤이 엄마, 아무도 이것에 대해 알지를 못해요. 라고 말하자 걱정하지 마. 이거 엄마 간호사 친구가 준 거거든. 건강해지라고. 라고 마리가 설명했습니다. 캐롤을 한 달 동안 지켜본 의사는 그녀를 영양실조와 비타민 결핍으로 진단 내렸고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캐롤은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동시에 마리는 부도수표를 사용한 것이 들통나 체포가 됐습니다. 부도수표는 캐롤의 보험에 쓰였기에 보험이 소멸됩니다. 캐롤을 검사하던 의사들은 그녀의 증상을 보고 중금속이 관련됐다고 판단, 그쪽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롤의 몸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농도의 양이 검출된 것을 확인합니다. 무려 일반인의 100배였다고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도 의심을 하긴 했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캐롤의 아버지 프랭크를 다시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 샘플에서 캐롤과 같은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1979년 10월 9일, 마리는 캐롤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가 되는데 이미 수표 관련 문제로 감옥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마리의 지갑에서 또 다른 가루를 발견하고 테스트한 결과 중금속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있던 모든 곳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나 경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관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코난이나 김전일이 생각납니다. 추리를 천재적으로 해냅니다만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1979년 11월 9일, 마리는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녀는 변호인에 의해 스티븐스라는 이름으로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11월 9일에서 18일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모텔 방에는 누군가의 강제적인 개입이 있다 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며 도망친 사람 목록에도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경찰은 이 메모를 마리의 필적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자작극이라는 거죠. 11월 19일, 마리의 이모 집에 누군가 들어와 승용차 한 대와 여성 의류를 가져갔습니다. 집안에는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었는데 경찰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다시 찾아오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는 메모였습니다. 1980년 1월 11일, 마리는 남편 프랭크의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FBI가 대대적으로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3년이 넘도록 도망자로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를 찾고 있을 때 그녀는 플로리다로 넘어가 존 호만이라는 남자를 만나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당시 로비라는 이름으로 바꿔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을 함께 살다가 1981년 5월 결혼을 하였고 뉴햄프셔로 이사를 합니다. 마리는 존과 함께 살며 종종 쌍둥이 자매 테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행동은 미리 밑밥을 깔아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82년 늦은 여름, 존, 나 가족 모임에 다녀올게요. 그렇게 마리는 뉴햄프셔를 떠나 테리라는 이름을 쓰며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며 마리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존. 저는 로비의 쌍둥이 형제 테리라고 해요. 정말 슬프게도 로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의학의 발전을 위해 기증을 했거든요. 그럼 라고 말하며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11월 12일 아니면 13일에 머리색을 바꾸고 살을 뺀 마리가 존 호만의 집에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비의 쌍둥이 자매 테리라고 해요. 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테리가 나타나기 전 이 지역 사람들은 로비의 일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외국 신문 보면 부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비의 기사가 실렸으나 어디에서도 그녀와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없자 의심이 됐고 경찰 역시 아마도 그 테리라는 여성이 로비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테리가 나타나자 경찰은 그녀를 신문하는데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신이 오드리 마리 프레이저라고 고백하고 맙니다. 마리는 그렇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 남편 프랭크의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 캐롤의 혐의로 2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3년 형을 살기 시작하며 굉장히 얌전하게 모범적으로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말하자면 휴가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987년 2월 그녀는 남편 존 호만을 만나기 위해 3일의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남편 존이 몇 시간을 비우게 됐는데 이때 마리는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를 찾았습니다. 마리가 사라지고 나흘째 된 날 경찰은 이상한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지역을 가 수색을 하는데 마리가 누군가의 집 앞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래 전말은 마리가 사라진 동안 비가 자주 내렸는데 그때마다 그 비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기온까지 떨어지다 보니 그녀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저체온증 치료를 받았지만 신부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현명하지 못한 타로
잘못된 탈옥 등등 탈옥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불리우게 됩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저는 솔직히 안타깝다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며 굉장히 별난 사건이 다 있다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손이 많이 갔던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참 흥미로웠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푹 쉬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다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된 오드리 마리 프레이저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